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바쁜 요 며칠이었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할 시간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을 못했었고요. 그리고 뭐 딱히 펠렌티어에 관한 큰 소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오늘 바로 이야기를 할 주제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로켓맨 커뮤니티 포스팅으로 간단하게 전달을 해드렸던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소식의 주된 내용은 이제 펠렌티어가 Foundry for Builders라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거를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 전략의 어떻게 보면 구조는 이제 파운드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스몰 앤 미디엄 사이즈 컴퍼니들, 특히 스타트업 기업들의 좀 데이터 사용 효율성을 좀 높여주고 사업 성장에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좀 개발된 어떤 전략으로 보여지고요. 구독 모델로 이제 수입을 만들어내는 형식의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Foundry for Builders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총 5개의 기업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챕터라는 뉴욕에 있는 헬스케어 산업의 스타트업이고, 두 번째는 Hands AI라는 스타트업 기업인데 런던 베이스의 법률 산업에 진출해 있는 이제 회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디턴이라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노르웨이에 베이스가 있는 핀테크 회사인데 회사 이름은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게코 로보틱스라는 스타트업인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로봇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지금 이 각각의 스타트업들 회사를 보시면은 전부 다 다른 섹터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법, 소프트웨어, 핀테크 그리고 로보트까지 이처럼 정말 다양한 산업군에서 펠렌티어의 파운드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무적인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펠렌티어 매니지먼트 팀이 확실히 그 스케일링 다운스트림에 좀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 전에 펠렌티어가 좀 스펙 회사들한테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움직임 뒤에는 좀 분명히 펠렌티어가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녹아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펠렌티어가 제시한 그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을 좀 어느 정도 달성을 하려면은 대형 기업들로만은 좀 부족하다라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고, 결국에는 스케일링 다운 해가지고 중소기업들을 펠렌티어의 고객으로 좀 만들고, 더 좋은 거는 뭐 이들 중소기업들이 이제 펠렌티어의 제품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성장해 나감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인 고객이 되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수입 구조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펠렌티어 입장에서는 가장 아이디얼한 고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저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B2C까지 스케일링 다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이 부분은 너무나 먼 미래의 일이고, 펠렌티어가 어떤 제품을 내놓을지 전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상상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제 펠렌티어가 더 큰 파일을 노리고 중소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수입 모델이 구독 모델이라는 점, 이런 점들이 저는 좀 고무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물론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구독료가 그렇게 많은 매출을 보장해 줄 거라는 기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하고 있고, 뭐 현재로서는 안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Foundry for Builders 전략이 잘 안착이 돼가지고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구독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건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인데, 펠렌티어가 좀 드디어 파운드리를 디플로이를 할 때 더 이상 좀 엄청난 그 인력 낭비, 인건비를 좀 줄이고 이제 여러 가지 소비적인 부분에서 효율성을 좀 높이면서
파운드리를 고객들의 니즈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제공하는 모델을 어느 정도 완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은 펠렌티어는 지금 현재 약 한 40개 그 산업군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걸 보면은 굉장히 여러 산업군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각각의 그 산업군마다 원하는 OS 모델이 다 다르잖아요. 그 모여지는 데이터의 형식이랑 그 양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디플로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긴 시간 동안 파운드리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왔고 소프트웨어를 한 번씩 디플로이를 할 때마다 이게 컨설팅이랑 이제 여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쓴소리를 계속 들으면서도 이 방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집을 했었습니다. 펠렌티어가. 그러면서 이제 펠렌티어는 뭐 현재도 그 컨설팅 회사다라는 소리를 지금까지도 듣고 있죠. 뭐 결국에는 이제 꾸역꾸역 영역을 넓혀가지고 지금은 40개의 산업군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펠렌티어인 것만큼 그만큼 좀 다양하고 스케일이 큰 형식의 그 스터디 모델들을 저는 확보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충분히 스터디 모델들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쉽고 빠르게 파운드리를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여러 가지 다른 산업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라도 좀 빠르게 그 회사에 맞게 파운드리를 디자인하고 디플로이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요거를 이제 저처럼 진짜 단순 무식하게 한번 예를 들자면은 일단 저는 치과 쪽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큰 틀에서 보면은 뭐 헬스케어 쪽인데 어찌됐든 이제 저희 클리닉에서 사용 중인 환자 그 매니징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환자 부킹을 하고 환자 부킹을 잡고 스케줄을 확인을 하고 정보를 입력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헬스케어 클리닉에서 돌리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의 큰 틀은 다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스터디 모델을 가지고 오랜 시간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산업군 그 안에서의 스탠다드 모델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사실 뭐 치과 클리닉이든 아니면은 뭐 물리치료 클리닉이든 뭐 아니면 한의원이든 뭐 아니면 뭐 그냥 개인 병원이든 뭐 어느 정도 클리닉이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는 다 비슷할 거고 데이터의 결도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더욱 쉽게 비슷한 산업군에 있는 회사들한텐 그 소프트웨어를 디플로이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펠렌티어의 파운드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한 스터디 모델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산업군마다 스탠다드 버전이 좀 완성이 되어 있고 고객들이 필요로 한 부분들만 좀 추가를 하거나 수정을 해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까지 좀 오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회사의 규모가 작다면은 더욱 이런 작업이 쉬워지겠죠. 기본적으로는 뭐 작은 회사들은 훨씬 작은 데이터의 양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면은 정말 빠른 속도로 좀 중소기업 시장을 침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디플로이된 파운드리는 또 새로운 스터디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파운드리는 지속적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알렉스 카프 형님도 사실 저번 인터뷰에서 중소기업들은 펠렌티어에게 굉장히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좋은 자극제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펠렌티어가 중소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공격적으로 조금 공략을 해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또 펠렌티어의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버무려 가지고 이야기를 좀 담아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댓글에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고 공부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세요.